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KBS 공채 시험을 보고 왔다는 언론고시생 중 아이디 디피님이 다음 카페 아랑에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시험을 붓글씨로 치렀던 시대 사람들이 온 줄? 미안해요. KBS가 너무 올드해서 많이 놀랐죠. 실망하셨던 분들 모두 이 방송을 주목해주세요. KBS 기사에 네티즌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 모조리 찾아 읽고 직접 답해드리거나 담당 기자한테 가서 대신 따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 대댓글러 9년차 기자 김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세요. 이런 어색한. 하세요. 네, 저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합니다. 보도본부 3년차 공식 노예. 오늘은 진행 보조로 신분 상승했습니다. 10회 만에 빠른 승진. 서초동 요정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초동 요정. 오늘도 서초동에 있다 온 거예요? 그쵸. 거의 서초동 지방령이에요. 사실 말만 요정이지. 자, 근데 자 이거 될까? 우리 방송 그렇게 했었는데 그쵸. 벌써 어떻게 10회가 10회가 됐습니다.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이고요. 근데 그동안은 이 기사에 달린 댓글 가지고 기자들끼리 우리끼리 그쵸. 네가 잘했니? 이건 네가 못했니? 사실 큰 의미 없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 별 의미 없는 우리끼리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은 KBS 뉴스에 불만 많다는 분들 KBS 뉴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굳이 그런 분들을 모셨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게다가 그리고 언론에 가장 관심 많으신 이런 분들을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출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 옆에 계신 분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맛있는 뉴스를 만들고 싶은 언시생 이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세상 최고 미남, 잘생겨서 미남이 아닌 방송에 미친 남자, KBS 까고 싶어서 미친 남자, 미쳤어. 미남 정광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신 이렇게 하신 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생겨서 이거 미친놈은 난데.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인간 콘덴싱 보일러가 꾸민 동작구 밤의 여왕 기자지망생 N년차 선입니다. N년 차래. 어떡해. 왜 N년 차인가요? 왜 N년 차예요? 사실 어릴 적부터 사실 기자를 꿈꿔와서 뭐 1년 됐다, 뭐 2년 됐다라고 말하기 좀 그래서 그냥 N년차라고 썼습니다. 이미 마음은 기자네. 그러니까. 예, 제가 이거 자기소개에 콘덴싱 보일러가 꿈이라고 했는데 그 유명한 CF 아시죠? 네. 네. 네, 콘덴싱 만들어요. 이거. 거기 보면 보일러가 지구를 지키잖아요. 예. 그래서 좀 뭔가 제 기사로 지구를 지키고 싶어서 기자가 되고 싶다는 박수 쳐야겠다. 포부를 지구를 지키는 기사 정도 되려면 환경부 출입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새. 맞습니다. 정강희 씨는 오늘 와보니까 어떠세요? 그 라디오 부스에서 제가 워낙에 좋아하시는 기자분들이랑 또 이제 녹음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재밌게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사회생활 좀 한 사람 달라. 확실히 달라. 지금 마음이 사르르 녹았어. 마음이 녹아.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아마 이 세 분 중에서 나이가 제일 아마 제일 많을 거라서. 네. 그렇군요. 여기 진짜 많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민재 씨는 어떠세요 와보니까? 예, 저는 이제 뭐 어떤 뉴스를 어떤 좋은 뉴스를 만들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인 줄 선배님들 민재 알았는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배가 될 수도 있는 분들하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나눠볼 수 있다는 게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저 빠른 배움. 배웠어요. 이런 바로 센스 배웠어요. 바로 배웠어. 영광 이거 좋았어. 우리 방송을 먼저 접하셨을 수도 있고 저희가 이걸 이제 모시겠다는 공고를 이제 언시생 이른바 언론고시생들이 제일 많이 모인다는 다음 카페 아랑에다가 우리가 공고를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 방송 들어봤어요? 이 방송? 예, 들어봤죠. 몇 예. 개나 들어봤어요? 한 2개 정도 들어봤어요. 자세가 안 되네. 신랄하게. 30분짜리 8개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제가 몇 개 들어봤어요. 그 홍보실 직원분 나오셔가지고 예, 맞아. 그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죠, 그거 재밌었죠. 예, 근데 맞아요. 다른 것도 이제 그래서 재밌겠다 이러고 봤는데 다른 거는 어떤 편이 좀 그래. 재밌었어요? 솔직히. 재미없었던 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렇게 집중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재밌는 게 계속 이렇게 나와주지 않으면은 맞아. 아니 그건 다 그래요 요즘에. 전반적으로 다 재미없었다는 소리 같은데. 지금 약간 돌려 말했는데 사실 왜 못 알아듣? 이거는 뭐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함부로 얘기하러 온 거예요 여기에. 함부로 얘기하러 온 거예요. 제가 뭐 KBS에 입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리시는. 여기 지금 기자는- 출제위원도 있고 기자는 감독관도 있고. 항상 용감해야죠. 네, 문제. 그럼요. 그렇죠. 광영 씨는 보면서 아 요건 좀 고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게 혹시 있었나 싶어서. 이제 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서 그 악플을 많이 읽어주시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선플 같은 것도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사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악플만 읽어주시는 것 같아 조금 아쉬웠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악플을 선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뭐예요? 뭐예요? 뭔가 그건 제가 답변을. 일단 선풀을 안 읽는 이유는 뭐냐면 네. 그 지난주에 지가 읽어달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 읽어줬어요. 그래서 기자님이 상 줘야 된다고 그러는 거 하나 읽어줬다. 엄청 답을 받고 좋아하셔. 싶어서 그런 거 아니고. 아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입장인 거예요. KBS는 아직 존나 맞아야 된다. 한참 멀었다 우리는. 아, 정말 두들겨 맞을 만큼 더 많이 맞아야 그래야 좀 바뀔 똥 말똥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우리 잘한다는 얘기는 뭐 뉴스 하면서 맨날 많이 하고 막 우리 저 KBS 짱 이런 거는 기자를 맨날 그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우리는 조져주세요. 우리 잘못한 것만 말하는 방송. 다른 건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뭐. 악플을 선별하는 기준은 사실 좀 밝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악플을 선별하는 기준은 이 악플을 가지고 우리가 반성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기사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악플들을 골라요. 선별을 이제 저랑 우리 PD랑 작가랑 같이 그거를 맨날 합니다. 좀 해소가 됐어요? 그동안 궁금한 거? 너무 진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저뿐만 아니라 뭐 선혜 씨나 우리 민재 씨나 다 네. 되게 이런 거는 되게 처음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기사분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 자리랑 제가 방송을 했어서 와서 진행 앉으란 말이에요, 욕심이 여기. 죄송합니다. 바꿔야 돼. 제가 다음번에 저기 앉아서 네. 여기 한번 다음에 앉으시고 제가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선희 씨는 어떻게 들으시면서 이런 건 좀 괜찮았다, 이런 건 좀 별로였다 이런 거 좀 있어요 우리 방송? 김기아 기자님이 여기서 제일 고참이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9년 차밖에 안 되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사실은. 그러면 이 KBS 뉴스 만들어가는 데스크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데스크들이 한번 이 댓글을 읽어보고 좀 변명하면 좋지 않겠냐. 20년 차 이런 기자. 생각. 20년 차 뭐 어디 뭐 국장님 나오시고 뭐 어디 뭐 다. 그래도 그 생각을 했어. 근데 되게 쉽지 않아요. 우리 방송 좀 잘 되면 잘 되면. 잘 되면 멱살 잡고 끌고 오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네. 한번 두들겨 패야 될 것 같다. 네. 댓글로. 네. 그때 한번 다시 불러주시면 진짜 그때 한번 세게 한번 좀 두들겨 패주시면. 저 영광일 것 같아요. 그러면 맨날 영광을 오늘 좋아해. 같은데? 제가 이름 한 5번 했어 제 지금. 이름이 광영이기 때문에 제가 영광을 남아야 좋아. 이렇게 역시 자기 PR 시대에는 이런 근본 없는 이런 근본 없는 개그 좋아. 네. 그래요. 빨리 다른 단어 빨리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의 유일한 코너인 기레기 판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네, 방송 전에 이 출연자분들이 사전 질문지를 통해서 10월의 KBS 뉴스 리포트 중에서 요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리포트를 뽑아주셨어요. 이 리포트로 오늘의 기레기 판별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조선희 씨가 뽑아준 기사인데요. 길 가던 행인 2명 흉기로 습격, 이웃들 조현병 앓는 듯이라는 염기석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그러면 짧은 리포트로 기사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5일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2명이 흉기에 찔렸고 그 가운데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자택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20일쯤 된 A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A씨의 가족들이 평소 A씨가 조현증을 앓고 있고 장애 2등급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른바 묻지마 범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있으며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염기석 기자를 대신해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야 너 가서 세수하고 와. 이게 맨 마지막에 강병수 기자입니다 이렇게 써져가지고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뭔 개망신이야! 여러분들 앞에 지금 손님 모셔놓고. 강병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자입니다 이렇게. 네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 강병수의 망신을 그대로 박제. 내 마음속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장. 저장하겠습니다. 부끄럽다. 자 이거 어떤 기사인지 어떻게 들으니까 아시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네. 예. 예예예 뭐야? 그 서희 씨는 이거 보고 어떤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해서 골랐던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조현병에 대해서 사회의 시선 이런 우려를 키울 우려가 있다. 안 좋은 시선을 키울 우려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9시 뉴스에서는 이 기사를 다룰 때 뭐 되게 초반에 끔찍하게 막 보도를 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어느 동네 골목가인데 여기에 피가 이렇게 흥건한 게 지금 뭐 사건 현장이며 뭐 맨 처음에 60대 여자가 이 칼을 맞아서 뭐 기저귀로 여기를 맞고 뭐 응급실로 갔다. 뭐 이런 내용이 앞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의 끔찍함을 대대적으로 막 보도를 하는 게 옳은 것인가? 두 번째 문제로 지적하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거에 대한 대책.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또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런 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없게 만든 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선희 씨 얘기를 정리하면 일단 조현병에 대한 필요 이상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 편견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로 너무 잔인하다. 선정적이다. 리포트가. 세 번째로 대책에 대한 아무런 지적이 없다. 이런 거죠. 네. 병수 기자는 어때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선배 리포트긴 한데. 네. 뭐 선배 리포트긴 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시청자의 눈으로 봤으니까 신랄하게 까야죠. 그죠. 네. 하나씩끔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첫째 그럼 선정적이라는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이거 보면서 보면 목격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고자가 기저귀를 갖다가 목에 감아서 구멍을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멘트는 사실 굉장히 딱 들어도 되게 그 상황이 너무 생생하게. 그렇죠. 근데 우리의 어떤 기자로서의 어떤 기능적인 면을 보면은 너무나 녹취가 좋은 거야. 생생한 녹취. 네. 그렇죠. 사실 딱 저 녹취를 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 녹취를 따는 순간 오늘 요거는 무조건 나간다라는 게 속으로 생각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정말 좋은 녹취인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녹취를 할 때 보통 화재 현장 가면 아까 뭐 보셨어요? 불 나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 막 활활 나고 막 뻥뻥 터지고 막 저는 뭐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이러면 이제 됐다. 됐다. 쌌다. 회사 가자. 그런데 물어봤는데 연기 좀 나더니 뭐 잘 보이지 않았지만은 뭐 보이긴 하던데 뭐 이렇게 하면은 빨리 이 사람 끝나고 더 생생한 거 따야겠다. 아니면 막 활활 나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솔직히 약간 그럴 때도 있고. 유도식으로를. 예. 근데 이제 저건 이제 약간 이제 저연차들이 쓰는 방식이고. 자기를 안 해본 것처럼 진짜. 저건 굉장히 그 하수의 멘트. 이거 정말 자랑이자 어떻게 물어보냐면 저렇게 활활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렇죠. 이렇게 대답한다고. 단답식으로 사람들이. 불 엄청 많이 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끝이야. 그러면 딸 게 없어. 내가 하는 말을 할 수 없잖아. 그럼 오히려 반대로 물어봐요. 불 별로 안 났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이 났어요. 이렇게 합니다. 선배요. 이거 다 선배 띄워주기 위한 피처인 거 알죠? 직장인의 회사 생활은 세상에 이렇게 쓰는 선희 씨 거예요. 빼고 다 오만하시 줬어. 그 듣기만 하고 밖에서 실제로 안 쓰시는. 그 약간 이건 약간 필드 꿀팁이긴 한데 좋다. 그런 식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과장된 그런 녹취를 따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상황이 극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녹취는 지금 사실 지적받기 전까지는 저도 사실 몰랐어요. 사실 저도 리포트 보긴 했는데 근데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어쨌거나 뉴스가 사람들한테 소구력을 가져야 거기서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기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팔릴 만한 그런 구석이 없으면은 맞아요. 좀 사람들이 많이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준칙이란 게 있죠. 저널리즘 보도 준칙이란 게 있어요. 뭐 재난 같은 경우에 재난 보도 준칙이란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KBS가 세월호 때 이제 맞아요. 보도를 진짜
정말 개판으로 했고. 개판으로 해서 네. 정말 회사가 다시 망하고 다시 이제 태어나는 중인데, 그러니까 어디가 딱 정확한 선이냐, 선과 그 선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흥미와 이런 거를, 재미와 이런 거를 네. 해야 되는 그거 줄타기를 계속 하는 게 언론사의 숙명이긴 한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 활자화된 준칙과 실제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그 실제 상황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서 그래서 약간은 사실 운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시청자들한테 크게 불편은 없이 다가가는 게 있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정말 쓰레기 저널리즘이 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사실 그 기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자님들께서 그냥 밖에 나가서 뭐 후딱후딱 그 취재해오고 기사를 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충이 많으신지 제가 처음 알았네요. 진행이 아니고 제가 사회생활 멘트 안 해도 된다고. 죄송합니다. 아까 다 했다고. 왜냐하면 정말로 이제 궁금해서 하여튼 요 얘기만 가지고도 사실은 1시간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저도 원래 기자 생활하면서 워낙 그런 일 많이 겪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얘기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좀 넘어가고, 그러면 조현병에 대한 이 우려를 키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조현병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편견을 키울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일정 수준은 공감하고, 근데 또 일정 수준은 기자 입장에서 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조현병이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묘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근데 네. 이게 또 한편으로는 무슨 기자 입장에서 조금 변명을 해보자면 무슨 이야기냐면 1분 20초 안에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압축해서 담아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 말로 약간 비속어지만 야마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 기사의 야마는 사실 조현병인 사람이 어떤 사고를 쳤다라는 거거든요.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조현병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때 이 기사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현병인 사람이 어떤 사고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확 앞으로 질러버리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거 나갈 때가 이제 강소구 PC방 살인 사건이 네. 네. 직후기 때문에 네. 네. 조현병에 그런-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과 그쵸. 이런 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조현병을 엮으면 팔린다. 그렇죠. 사실 이게 조현병을 엮지 않으면 잘 안 팔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큐시트에 꽂히지도 않는 뉴스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조금 애로사항 비슷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관련해서 제가 기사 하나 읽어드릴 게 있는데, 조현병과 범죄를 연결지은 KBS, 이게 바로 혐오라는 기사예요. 이게 2016년 보도예요. 2016년에도 이런 보도가 있었어. 꾸준히.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2016년 5월 25일 민원연의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 KBS 조현병 특징, 망상 환각, 심해지면 범죄까지. 김기화 기자. 정말 부끄러워. 아이고. 진짜. 많이 부끄럽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때가 뭐였냐면, 이때는 또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때가 딱 강남역 살인 사건이었을 텐데, 그때 제가 이제 이 관련 보도를 하게 됐는데, 전 사실 이때 그런 생각 전혀 못했어요. 이게 편견이 아니라, 그럼 관리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으면 당연히 이거 관리해야 돼. 관리를 하게 하려면은 위험성을 내야 되는 게 기자 역할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한 거죠. 근데 이 다음을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보도를 보면은 리포트 마지막에 그래도 조현병 환자는 약으로 관리를 하면은 일반인보다 더 범죄율이 낮습니다라는 약간 이제 물타기 클로징 멘트가 있거든요. 이것도 당시에 데스크가 야 기호 이렇게 쓰면 너무 세니까 이런 거 하나 넣자라고 해서 넣은 거예요. 나는 생각도 못했어. 난 그게 맞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이달의 나쁜 보도, 오늘의 나쁜 보도 딱 선정이 되셨어요. 선정에 혐오 기자로 약간 됐는데,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좋은 이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조심을 좀 하거든요. 이런 게 나오곤 할 때. 근데 제가 이제 9시 뉴스 편집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헤드라인에 나간 거예요. 헤드라인. 그러니까 9시 뉴스 하면 제일 처음에 빰빰 문재인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씁니다. 네. 빰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헤드라인인데 거기에 이게 실렸더라고요. 오늘 인천의 도심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행인 2명을 흉기로 습격해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이 남성이 조현병 환자라고 가족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헤드라인이. 저는 근데 이게 그렇게 헤드라인에 나갈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때 연합뉴스에 이 남성이 경찰에서 본인이 조현병이라는 증언을 했다는 그런 연합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된 거니까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위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까지 말하면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서현 씨가 콕 집어서 딱 걸렸어. 네. 어떻게 이렇게 딱 집으셨어요? 진짜 딱 집었어. 진짜. 네.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게 그 강병수 기자님이 팔릴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많이 판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자의 입장에서. 근데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때문에 조현병, 정신질환, 뭐 우울증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팔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근데 그만큼 관심이 많은데 조현병에 대해서 잠재적 살인자처럼 살인 미수자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면 당연히 그렇게 뭔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기자들이라면 당연히 어떤 가치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겠죠. 근데 공영방송인 KBS마저 그러면 또 뭐 다른 어디 SNS나 어디 유튜브 기자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지. 돈을 벌려면. 근데 공영방송이 돈을 벌어야 하는 집단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한테 많이 팔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치를 고르고 이거 사람들이 많이 봐야 돼 내 거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은 이거는 KBS의 기자로서는 약간 좀 그 공영성에 대해서 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대로 따가지고 내일 취재 제작 회의. 제가 요즘에 아침 10시마다 우리 편집회의가 열리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취재 주간 국장 부장들 다 모이거든요. 높은 사람들. 제가 가서 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정광희 씨, 조선 씨 두 분이 같이 KBS 수신료 인상 관련한 보도를 지적을 해줬어요. 먼저 조선일보의 보도인데요. KBS 직원 60%의 억대 연봉 주면서 중간 광고 허용, 수신료 인상 요구하나? 그리고 진화하는 미디어, 범람하는 가짜뉴스, 공영방송 해법은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런 게 기사들이었는데 수신료 인상에 대해 사실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죠. 기본적으로. 그 수신료 인상권 관련해서는 사실 자기가 낸 수신료의 값어치를 해내지 못한다 뭐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어떤 여론은 KBS가 수신료가 아깝지 않은 그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면 뭐 자연스럽게 가라앉지 않을까.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같은? 그렇죠. 저 앞에 2초 약간 2초 느렸어. 느렸어. 연습이 이거를 바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2초. 그 2초를 놓친 우리 이재 씨. 이게 이 차이. 내가 늘다 마셨는데 무슨 소리지? 뭔 소리지? 서인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수신료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많이 내냐 적게 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신료에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으니 거기에 맞게 잘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직원이 억대 연봉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만큼 KBS가 수신료에 맞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냐 안 만들어 주냐인데 그러면 뉴스에선 어느 진영을 택해야 하나 아니면 어떤 뭔가 중립을 딱 지켜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주 기계적인 중립이 저널리즘의 대세이던 시대는 이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흔히 뭐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 목소리를 말할 수 있는 창구가 너무 적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의 창구를 좀 더 늘려주는 게 저는 오히려 중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은 창구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걸 맞춰주는 게 중립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KBS TV 이런 거 잘 안 본다고 하는데 JTBC는 뉴스 많이 보잖아요. 네네. 젊은 층들은 또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세월호를 변곡점으로 해서 약간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JTBC는 뭔가 또 젊은 것 같은 느낌, 좀 더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 하나의 리포트를 오래 끌고 가주는 느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주는 느낌 때문에 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뭐 중립을 지키자 이런 건 사실 저는 이젠 철진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방송국이라서 안 본다, TV라서 안 본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주는 어떤 하나의 문제에 있어서 좀 길게 얘기해줄 수 있는 좀 이런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것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어떤 뉴스, 뭐 예능, 뭐 드라마 이런 걸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지. 뭐 어디 우리가 진보 편을 들까 보수 편을 들까 이런 건 사실 너무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는 말씀. 정리. 구구절절 맞는 근데 그 아까 BBC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영국 사람들은 BBC를 되게 자랑스러워한대요. 저도 영국인 친구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BBC 왜냐면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확인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그게 있어요. 내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은 BBC 자체를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BBC 다큐를 자랑스러워하고 BBC 뉴스를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만 몇천 원씩 막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지금 그럴 상황이 됐는지 사실 뭐 저희가 돌아보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수신료가 이제 KBS에 쳐들어온 언시생들의 뼈 때리는 이야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최대 위기, KBS 뉴스 이래서 싫다 3위부터 1위까지 이야기 2부에서 계속됩니다. 아이고 아파.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